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이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귀한 책은요, 피터 브래그먼의 팀장 감정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일단 제목이 팀장 감정 수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팀장이든 아니든 리더건 아니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감정 용기라는 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실생활에 정말 에너지 넘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까, 여기에 대한 그 대단히 훌륭한 멘토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팀장 감정 수업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감정 수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정말 내용이 참 좋은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이제 읽는 중인데, 이제 수업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참 느끼는 게 세상에 참 좋은 책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내용도 많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정말 대단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한 챕터, 한두 챕터만 골라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리더들한테 일단 가장 초점을 맞추긴 했는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들인 것 같아요. 감정 용기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 2, 3, 4부로 나눠져 있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고, 사람들과 유대를 맺고, 그리고 목적에 전념하고, 그리고 4부, 감정 용기를 기른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4장으로요. 그래서 1장에 우리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실질적인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 머리말에 보면 이제 이분은 이제 브래그먼 파트너사라는 이제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CEO이자 본인이 이제 컨설턴트로 뭐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왜 썼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 용기가 부족해서이다. 힘든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할 때 생겨나는 그 어렵고 불행한 감정을 느끼기 싫어하는 태도 말이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감정이든 기꺼이 느끼겠다고 마음먹으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에서 막대한 견인력을 얻을 수 있고, 당신의 조직은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 전략과 실행 사이에 간격을 좁혀서 결국 없애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감정 용기라는 말이 좀 저는 새삼스러웠어요.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맞는 게,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히갖고 우리가 막 느낄 그런 좌절이나 두려움, 막 힘든 어떤 그런 거랑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 되게 사실 무서워하잖아요. 꺼리고. 그런데 그것만 기꺼이 느끼겠다고 딱 마음 먹는 거, 그게 감정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막대한 견인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한테. 감정이 전부다. 결국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용기를 내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기술해 놓으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소개해드리기는 너무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럴 것 같고, 5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감정 용기를 개발하면 어떤 게 좋아지느냐? 믿을 수 있고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가 생긴다. 리더십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자신감이 커진다. 리더로서 중요한 행동을 미루지 않게 된다. 커리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업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감정 용기를 가질 수 있냐.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또 우리를 이렇게 용기 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감정 용기는 몇몇 사람이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다. 누구나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이걸 개발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우리가 맺고 싶은 어떤 인간관계들에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챕터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어떤 건가 하면, 주변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라. 우리 사실 피드백 별로 이게 껄끄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주로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면 어떤 거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좀 고쳐봤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걸 회사에서나 이제 사회에서나 그런 식의 어떤 피드백을 우리가 탁 이제 먼저 떠올리니까, 피드백은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주변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좀 이제 적극적이고 내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일단 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5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솔직한 피드백을 원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라. 이건 사회에서 누구한테 뭐 친척들한테나 가족들한테나 아니면 뭐 친구한테나 회사에서 동료한테나 직장 상사한테는 물론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의 차릴 필요 없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저를 돕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는 걸 명확히 하면 결국 나한테 이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미래에 초점을 맞춰라.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과 비교해 어떻게 하면 미래에 더 잘할 수 있을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나 어떤 거 못했어. 그거 굉장히 그런 태도 안 좋았지. 뭐 그때 그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하는 거 굉장히 많이 미숙하고 서툴렀지요. 막 이런 거. 지나간 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다시 실수를 다시 경험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미래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래요. 내가 다음 주에 아니 다음 달에 이런 거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를 이제 계속 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진행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뭐 말씀해 주실 거 없으세요?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이건 친구들한테도 이제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아요. 나 뭐 이렇게 새로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돼?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줘. 이런 조언을 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더 깊이 파고들어라. 한 번만 묻고 끝내지 말자. 곧 있을 어떤 미팅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더 잘하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다음 달에 신입사원 OT 진행해야 되는데 팀장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어떤 진행을 할 때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지루해하거나 이제 신입사원들이 아니면 지나치게 긴장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더 깊이 파고들어라. 네 번째,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경청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제 나한테 줬을 때 내가 아니 그때 그런 건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너 그때 그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하는 태도나 그렇게 하는 건 좀 실수하기 쉬운 것 같아 라고 해주면 듣기 싫으니까 아니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면 누가 솔직하게 피드백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그 경청을 하고 정말로 솔직하게 그들이 이제 말할 용의가 생기게 하려면 이 사람은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도 반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얘기를 확실하게 듣고 정말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근데 너무 방어적으로 굴면 사람들은 말을 멈추고 예의를 차릴 것이다. 방어적으로 굴면 결국 나만 손해 이런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볼까요? 그들의 말을 받아 적어라.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아 이렇게 메모하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제 이게 입 다물고 이제 이렇게 받아 적고 이러면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 사람이 나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이제 상대방의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받아 적는 동안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 직원한테 피드백을 받을 때도 직장 상사 잠깐만 내가 좀 적고 하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진지한 거. 그 다음에 그런 피드백을 더 열심히 해주고 싶은 마음을 상대편으로 그럼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래서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저한테 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꼭 그런 피드백을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대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제가 완전히 줄을 다 쳐놨어요. 다 쳐놨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줄을 다 쳐놓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건전하지 못할 정도로 궁극적으로는 불행해질 정도로 집착한다.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일단 저부터도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막 그 메일이 막 아침에 이제 막 여러 번 메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막 이래야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중요한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어떤 확인? 그러고 나서의 어떤 안도감?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그런 집착이 결코 이제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타인의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냥 좌우되는 거 이런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돼요. 커리어가 끝난 뒤에, 특히 커리어가 끝난 뒤에 자신이 타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적응하는 일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맨 처음에 이런 데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충격받는 분들 많으세요. 일단 저도 그랬고 현직에서 딱 물러나고 나면 일단 핸드폰이 굉장히 조용해져요. 그래서 진짜 저는 예전에 핸드폰 그 회사 그만뒀을 때 막 핸드폰 고장난 거 아닌가 막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너무 전화가 안 와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실감? 이런 게 굉장히 크죠. 그게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 충격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그게 더욱더 중요한, 나 스스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자리를 잃었다고 치자.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서 새로이 닥친 이 유의미성의 부재.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난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그냥 나가 떨어져 있거나 굉장히 자존감 떨어져 있고 이러면 나한테 정말 어떤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인생에서 특정한 시점과 특정한 시기에 우리는 덜 중요한 사람이 된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이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걸 딱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받아들인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면 더 온전한 자신으로서 살 수 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가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 스스로 더 온전한 자신으로 살려면 그런 어떤 오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의미성의 부재.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더 이상 사실로 집착하지 않는 것. 건강하지 않게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연습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대요. 이메일은 책상에서만 하루에 몇 번만 확인. 막 수시로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라.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확인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책상 위에서만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하는 일을 말하지 말자. 대화를 하는 도중 얼마나 자주 자신을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 애쓰는지, 며칠 전 한 일이라든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바쁜지 등을 말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난 정말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걸 어필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제 어필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걸 자각해보자. 상대와 유대를 맺으려고 이야기하는 것과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끼려고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를 느껴보자. 저도 많이 이제 반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건강하지 않게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또 연습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직원들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더욱 유능해지고 주도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덤이 따라온다.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꼭 판단하고 결론 내려줘야 속이 시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결코 이제 좋은 일이 아니다. 부하 직원들한테도 정말 계속 그렇게 해결책 제시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 그래야 그들이 더 유능한 직원들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조차도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란 사실을 인식하자.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중요해지는 순간 자신감이 자랄 수 있음을 느껴보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자신감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남한테 중요한 어떤 영향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야지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어떤 남한테 영향 끼치지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한테 중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면 자신감이 그걸 깨달을 때 인식할 때 자신감이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일 제가 이제 굉장히 챕터가 많은데 이 많은 챕터 중에서 제가 이제 베스트라고 뽑은 챕터를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기 이제 챕터에 나오는 건데요.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라. 에너지를 영리하게 사용하는 5단계. 에너지를 영리하게 사용하는 5단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사실 그렇게 퍼내도 끝없이 이렇게 샘솟는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분이 아는 굉장히 또 유명한 톰 레스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은 당신은 완전히 충전됐습니까? 이게 저자랍니다. 근데 에너지에 어떤 관련된 이제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어제 신체적 에너지가 상당히 많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대요. 그랬을 때, 대답한 사람 중에, yes.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11%였다고 합니다. 그런 건 곧 우리 중 89%나 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지금 에너지 완전 100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분들 계신가요? 에너지가 100인 상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00을 가지고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에너지 탱크를 첫 번째는 자주 가득 채워야 한다는 뜻.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수시로 채워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이거 너무 좋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더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 이게 에너지를 더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이게 정말 가장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과 삶의 경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생산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말씀드린 거 에너지 탱크를 자주 채우자. 그리고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자.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이제 가득 채우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어요? 에너지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충분히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매일 운동하고 그럼 에너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애정 어린 인간관계 가족들하고도 정말 사랑해 이러면서 안아주고 이런 것도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고 나보다 거대하고 숭고한 어떤 대상과 접촉 이런 건 이제 종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내 에너지를 높여주는 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는 에너지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쓰느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자기한테 에너지를 충전했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냐는 거가 가장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 방법은 다음에 5가지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쓸 때 꼭 이제 참고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지 알아채라. 내가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지? 이걸 항상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 알아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게 그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시간을 이제 알람을 중간중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알람을 설정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그다음에 6시, 그다음에 밤 10시 이렇게 한 3번 정도 일단 한번 걸어놔 봤어요. 그래서 그때 알람이 울리면 아, 내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이걸 이제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이제 이분이 그 저자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로. 내가 눈에 보이게 에너지를 쓰나? 눈에 보이지 않게 쓰는가?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에너지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면 모든 걸 다르게 보게 된다. 그저 이 간단한 에너지 체크만으로도 내 습관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쓸데없는데 막 부정적인데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다가 막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내가 걱정, 근심, 걱정해봐도 하나도 소용없는 그런 옛날 일을 막 이제 막 끄집어내서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너지가 막 소모되는데 그건 굉장히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제 계속 그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거 내가 쓸데없는 데다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구나. 이게 딱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습관을 바꾼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알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삶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의 어떤 기쁨은 어디서 느끼고 있지?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가치, 나의 가치관에 딱 비추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지금 이렇게 두는 거, 비중을 두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면 에너지를 이렇게 분배할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이 일에 에너지를 쓰겠어. 이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공부하는 거, 아니면 나는 지금 이제 이직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격증을 따는 거, 또 내지는 또 나는 몸이 좀 더 건강해져야 되니까 운동하는 거에 이제 에너지를 쓰자. 아니면 이제 제 인생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에다 에너지를 쓰자. 그러니까 지금 나의 가치관은 뭔가, 내가 어디다 제일 비중을 두는가, 이게 결정이 돼 있어야지 에너지 배분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에너지를 현명하게 쓰도록 계획을 짜라. 이제 계획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죠. 말 그대로 달력에 적어 놓으래요. 달력에다가. 이제 이거 이제 여기다가 에너지를 쓰니까 이런 일에 집중할 거야, 이런 일에 집중할 거야, 이걸 달력에다 쓰는 거죠. 이제 내가 에너지를 막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 일에. 나는 괴로운 일이나 사람을 떠올리면 쓸데없이 고민할 때 쓰는 에너지가 가장 아까웠다. 이 저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떤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한 에너지 사용의 사례였다. 나는 어떤 거를 어떻게 배울까? 계획 짜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에너지를 잘 쓰고 있는 거죠. 배우려는 자세로 투덜거리는 마음가짐을 밀어내라.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있으면 이런 데다 에너지 쓸 일이 아니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전 거 막 후회하는 거, 막 이런 거.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내가 왜 에너지를 써? 밀어내. 막 이제 밀어내는 거죠. 막 밀어내기 가고, 그 다음에 정말 에너지 써야 될 때를 이제 거기다 이제 채워넣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계속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겪은 일에서 통찰을 얻기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놀라울 만큼 귀중한 경험이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나는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에너지를 조금 더 배분하자, 내일. 그리고 오늘도 이런 걱정 많이 하고 또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쓸데없이 뭐 술 마시고 괜히 막 푸념하고 이런 거 에너지 쓸데없는 낭비했다. 이제 이러지 말자. 자기 어떤 성찰, 자기 반성, 이런 시간을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이런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가만히 이제 눕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네요. 네 번째, 무엇보다도 어디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지 미리 계획하라. 어디에다 에너지를 쓰지 않을지, 어디에다가 쓸지도 계획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쓰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 막 푸념하고, 아니면 누구를 막 그냥 너무 열받아서 막 이렇게 욕하는데 막 모여갖고 막 모여봐 이래가지고 안주 삼아 막 한 2시간 막 그 사람 막 씹어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에 에너지를 쓰지 말자. 이건 정말 에너지 낭비다. 내가 뭐 에너지 맨날 이렇게 막 가득 채워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데다 쓸 에너지가 없지? 에너지가 만약에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걸 사는 데다가 이렇게 돈을 쓰진 않잖아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쓰지 말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길게 막 한번 끝장을 보자 막 이러고서 막 새벽까지 막 이렇게 술자리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막 새벽까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까지 뭐 이런 막 영화를 계속 뭐 미드 몰아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든가 막 이러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 밤 정도 되면 내일 쉬니까 한번 그렇게 스트레스 풀겠어. 난 이거 에너지 충전 방법이야.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막 소모하는 일 그런 일 이제 이렇게 나의 어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이렇게 확 엉망으로 만드는 일 이런 일은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볼까요? 5번째는 에너지 쓰는 일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에너지 이런 데 쓰지 않겠어? 이런 데 쓰겠어? 이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인데 이게 딱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자 이런 데다 에너지를 쓰고 이런 데 쓰지 말자. 이렇게 정하는 게 중요하지. 막 그걸 막 골똘히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막 거기에 에너지를 쓰면 그야말로 이제 왜 공부할 거 이제 계획 세우다가 다 진 빠지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대화에서 빠져나오고 시답자는 이메일 답장을 하나 더 줄이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 하나를 버리면 에너지를 더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마지막 요점은 중요하다. 진정한 자신이 되려면, 즉 자신감을 쌓으려면 과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모습을 찾다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런 일을 막는 법에 대해 살펴보자. 자, 오늘은 피터 브래그먼의 팀장 감정 수업이라는 책으로 유쌤의 북카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제 감정 용기라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일깨워주는 책이고요.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맨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너지 잘 쓰셔서 지혜롭게 쓰셔서 훨씬 더 좋은 행복한 그런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수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